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그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금 신고 서비스 쌤 157입니다. 이게 요즘 좀 보이는 서비스인데 당신의 세금 신고, 경험을 바꿀 수도 있을지 한번 같이 자세히 보죠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월 요금이 없다는 점,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건당 33,000원, 딱 고정 요금이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상품이나 서비스 팔 때 붙는 거고 종소세는 이제 1년 소득 합쳐서 내는 건데 이걸 근데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하네요.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? 어떤 분들한테 특히 그럴 수 있을지? 확실히 좀 파격적인 조건이죠. 이게 시간이나 비용 부담 느끼시는 개인 사업자분들께는 이거 괜찮겠다 싶을 수 있어요. 뭐 자료 자동 수집이라던가 최저세금 알고리즘 이런 기술적인 걸 내세우는 걸 보면 확실히 간편함, 속도 여기에 집중한 서비스 같아요. 근데 이제 5분 만에 신고한다는 건 사실 거래 구조가 아주 단순하거나 아니면 뭐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그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복잡한 공제 항목이 많거나 특수한 거래가 있는 사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안심신고라는 말도 있던데요. 신고하고 나서 혹시 문제 생겨도 평생 책임진다. 와, 이거는 진짜 좀 든든하게 들리긴 하네요. 앱 깔면 무료로 예상세액도 할인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. 네. 그 평생 책임이라는 말이 사실 마케팅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하죠. 심리적으로 안심된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요. 그렇죠. 근데 보통 이런 서비스 이용 약관을 잘 봐야 해요. 거기 보면 이제 책임 범위나 한도액, 뭐 면책 조항 같은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문제까지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책임지는 건지 사용 전에 꼭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 약관 확인이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리고 최저세금 알고리즘 이것도 흥미로운데 아마 업종별로 좀 평균적인 공제 항목 있잖아요.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절세 항목을 찾아주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. 근데 이제 모든 사업자 개개인의 아주 독특한 상황까지 이걸로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은 생각해 봐야죠. 하긴 그렇겠네요. 실제 써보신 분들 후기 같은 걸 보니까 정부 시스템 있잖아요. 홈택스. 그걸로 혼자 하려다가 너무 어렵다, 막혔다, 근데 쌤 원어칠 쓰니까 너무 간편했다 이런 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며칠 걸릴 일을 5분 만에 했다. 나 세금 신고 완전 처음인데 쉽게 했다. 이런 거요. 누적 가입자도 보니까 100만 명이고 스토어 평점도 4.8이면 꽤 높은데요. 그렇죠. 식당, 쇼핑몰, 학원, 임대업까지 업종도 다양하고요. 네. 사용자 경험이 좋다는 건 사실 서비스의 그 편리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. 특히 홈택스랑 비교해서 간편하다 느꼈다는 점. 이게 이제 복잡한 절차에 좀 지친 분들한테는 확 와닿는 거죠. 맞아요. 100만 가입자의 높은 평점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거 쓸만하다, 검증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고요. 다만 이제 이런 후기들이 주로 간편함, 속도 여기에 좀 맞춰져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세금 신고 말고 다른 기능도 있더라고요. 인건비 처리 기능. 앱에서 직원 월급 같은 거 이체하면 자동으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건데요. 4대 보험료나 원천세 이런 복잡한 계산까지 다 포함해서요.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 이런 거고 원천세는 월급 줄 때 미리 떼는 세금이죠.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인건비 신고, 이거 정말 번거로운 일이거든요. 근데 급여 이체만 딱 했는데 관련 비용 처리되고 세금 계산까지 자동으로 된다. 이러면 사업주분들 행정 업무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. 와. 그러니까 단순 세금 신고 대행 이걸 넘어서서 아예 사업 관리 자체의 편의성까지 좀 넓힌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렇네요. 하지만 이것도요, 그 자동화의 이면을 좀 생각해 봐야 해요. 만약에 급여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거나 이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나
예외 상황 처리 절차 같은 걸 좀 명확히 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. 하기고 자동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.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겠고요. 자, 그럼 정리해보면요. 쌤 157은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건당 33,000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고정 비용으로 자동화 기술을 써서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주 빠르고 쉽게 해주는 서비스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사용자 후기도 좋고 또 방금 얘기한 인건비 자동 처리 같은 부가 기능의 편리함도 있고요. 네, 기술을 이용해서 세무 업무의 그 높은 장벽을 좀 낮추려는 시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여기서 근데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거예요. 이렇게 편리한 자동화 서비스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정작 내 사업에 아주 중요한 재무 정보잖아요. 세금 내역이라는 게. 그 상세한 흐름을 혹시 놓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? 편리함이 때로는 오히려 중요한 걸 잘 못 보게 만드는 뭐랄까 안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아, 편리함 속의 함정이라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가 당신에게 좀 유용한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.